김태흠 충남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성화 약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농촌의 구조개혁을 꼽았습니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올해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세종시는 사업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야생 멧돼지가 시민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포획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뜻을 모아 성과와 화합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성화 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농촌의 구조개혁을 꼽았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룡해를 맞아 처음 열린 충남도청 신년 기자회견. 김태흠 충남지사는 올해를 성화 약진의 원년으로 삼아 충남도정의 50년,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사자성화는 성화 약진,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서 큰 제2의 도약을 하겠다 하는 우리 충남도의 의지입니다.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로는 먼저 농업 농촌의 구조 개혁을 꺼내들었습니다. 농업도 돈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겠다며 825만 제곱미터 이상의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 3,000명을 유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없어도 좀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부터 교육, 금융, 시공, 경영 설계 등 창농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민선 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유치와 이민관리청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방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재정난이 현실화되면서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있는 모갯들 공원입니다. 세종시는 이곳 중심부 일원에 시립 어린이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21년 균형발전 특별예산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 사업부지를 행복청으로부터 인수받고 최근엔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달 중 설계를 마치고 착공만 남겨둔 상황. 하지만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시의 열악해진 재정 여건 탓에 올해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가 사업 정지를 결정한 겁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지난해까지 확보한 예산 약 50억 원 외에도 올해와 내년에 약 9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열악한 재정 상태론 무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사업 정지를 결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를 이달 중 내실 있게 마무리 짓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사업 정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선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어린이 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시마저 아동 친화 정책을 포기한 처사라며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 순위에서 저는 좀 밀렸다고 보고요. 이게 뭐 조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전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현 정부 넘어오면서 현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도 없는 부분이라 단순히 그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사장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언제 개선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 중지 결정으로 기 확보된 국비 20억 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시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약 20억 정도 저희가 국비를 받은 건데 이거 사업 정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올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시에서는 20억이라는 또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설계 용역비 등 1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낡고 부족한 공간으로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올해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외부 균열은 물론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공간으로 재활치료 등 프로그램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신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 아산시는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익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저희도 추경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금년도 내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계획을 마련한 아산시는 올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강당을 비롯해 치료실과 직업 적응 훈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196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에 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지역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기업 민원 해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 자리한 센터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시장 직속으로 운영돼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4일 열린 센터 개소식에서는 세종시와 13개 기업 지원 기관이 상호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야생 멧돼지가 시민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지급하는 민간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300만 원 줄어든 4,800만 원에 불과해 사업 축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이 지급되지만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20만 원 외에 별도의 시 포상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멧돼지 포획량 증가를 위해 포상금 신설이 필요하며 자체 처리 과정에서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 지역 공약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중입자가속기 의료센터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실현되면 국내 세 번째 치료시설이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꿈의 암치료 시설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해 국내외 5개 관련 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중입자 치료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한 13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100% 민자 유치를 통해 이뤄집니다. 총 5천억 원을 들여 중입자 암치료 시설을 비롯해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암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2028년 개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는 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나서며 각 기관은 인력 양성과 자금 제공,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대학이 갖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최고의 원자력 공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와 공대가 같이 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파트너가 아닌가. 회사와
韓国に重粒子線治療装置を納入した実績のあるメーカーで、韓国国内においてはすでに治療が開始されています。今後、韓国における重粒子線治療の普及に向けてより一層協力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센터가 설립되면 중부권 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은 물론 진료 선택권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각서 체결에 불과한 데다 이미 제주에서 관련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국내외 자동차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도 그만큼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추진한 천안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통량과 차종, 대기 차량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 출발지와 도착지의 이동 구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교통정보센터에 모아져 신호 제어를 비롯한 천안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바닥에도 신호를 표시해주고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신호가 짧게 느껴지는 보행 약자들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감지되면 보행자 신호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국비 57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60곳, 스마트 횡단보도 23곳 등이 설치됐습니다. 24년 ITS는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정보 전광판 등 교통신호 민간 개방과 같은 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이를 통해 시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 교통체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하면 건물 옥상에 자리한 태양광판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태양광판이 건물 외벽에 일체형으로 붙어서 비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또 태양광 발전까지 이루는 기술이 조치원 상리 상생마을에 접목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접목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명 친환경 자립 에너지 마을이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 일부가 태양광판으로 이뤄졌습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적용된 겁니다.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진공 단열재 등 고성능 건축 자재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친환경 자립 에너지 마을인 조치원 상리 상생 마을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에너지 생산에서 약 75%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많은 신기술들을 적용한 것인데요. 세종시가 조성한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현재 31세대 중 29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각종 센서를 활용해 한 번에 집안을 관리하는 스마트 기술도 구현됐습니다. 특히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에너지 효율과 기술적인 측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에너지 체험 공간도 함께 조성돼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지 손쉽게 체험 가능합니다.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만족하시는 거고요. 에너지 체험관이 운영하게 됐는데요. 타 지역의 주민들까지 견학을 와서 체험이나 교육 그리고 기후환경 또 에너지 전략 여러 가지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통해 색다른 미래 주거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은 전국에 2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무원 채용 규모를 10%가량 줄여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특성화고 학생 7명이 졸업도 하기 전에 국가직 구급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안 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슬 양.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발표된 국가직 구급 공무원 지역 인재 전형 관세직에 최종 합격한 겁니다. 입시 이후에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지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조금 바꿔서 공무원 시험에 먼저 준비해서 취업을 한 이후에 합격 소식을 들은 건 윤슬 양만이 아닙니다. 같은 반 단짝으로 2년 동안 공무원의 꿈을 함께 키워온 이건희 양과 전지혜 양도 각각 일반 행정직과 회계직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났고 또 바로 엄마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엄마께서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2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 또한 모두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생활 없이 바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적어도 4살 정도 나니까 제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기도 하고 먼저 잘 적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3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도 7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시험 과목 수가 적고 경쟁률도 비교적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공무원 등용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3명 중 약 1명은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에 있는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가 발표한 2023 청년 통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모두 12만 9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5%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역 청년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30세 이상 34세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표된 청년 통계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산시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옹벽과 옥상 방수, 도색 등 공용 부분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아산시청 건축과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금주구역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시행합니다. 아산시 내 금주구역은 시청사를 비롯해 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모두 1,101곳으로 금주구역 안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오는 24일까지 태국 촌부리에서 1차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천안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새로 영입된 감독과 선수들 간의 조직력을 정비하고 체력과 전술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태환 신임 감독은 천안시티FC의 새로운 색깔을 입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나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모두 3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용 굴삭기 등 86종 705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4,781농가가 절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후화된 복지관 시설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꾸준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빨리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eep in the midnight 길 위에 나 홀로 회색빛 도시는 더 멀어져 가고 까마득하게 이어지는 길은 날 끝도 없이 떠나게 만들어 표지판도 없이 지도 하나 없이 난 나침반이 되어 한 발 한 발 더 멀리 마침내 끝끝에 일렁인 불빛이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 발을 멈출 때 I'll be there when the party started I'll be there when the party started